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과 함께 고사성어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죠. 오늘의 소개할 이야기는 토사구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어봤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건 유방과 한신이라는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토사구팽,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토사, 토끼가 죽으니 구팽, 사냥개를 삶는다. 의미하면 그렇고요. 어떤 맥락이냐면 쓸모가 없어지면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신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죠. 한신은 본래는 항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우는 이 한신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한신은 항우를 떠나 유방에 가지요. 근데 유방도 한신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한신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소하라는 인물입니다. 소하는 유방 군대의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는 아주 빼어난 인물이었죠. 소하는 한신을 유방에게 추천합니다. 장군 자리를 하나 주겠소. 대장군 자리를 주어야 그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유방에 대해서 오늘 내일 또 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유방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점입니다. 유방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그렇게까지 지혜롭거나 똑똑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은 내가 신뢰할 만한 그리고 믿을 만한 훌륭한 사람의 말은 잘 듣는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죠. 유방은 소하의 말에 따라서 한신을 대장군 자리에 앉힙니다. 한신의 활약으로 유방은 결국 항우를 꺾습니다. 그리고 유방은 드디어 황제가 되어 아주 커다란 권력을 손에 넣죠. 그렇지만 이제 한신의 빼어난 능력이 걱정되는 겁니다. 한신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죠. 결국 유방은 한신을 모함해서 그의 관직을 낮춥니다. 사실 그보다 앞서 일찍 한 인물이 한신에게 이렇게 충고했거든요. 날랜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삶아지고 높이 나는 새가 사라지면 멋진 활도 버려줍니다. 이제 천하가 평정되었으니 못하네요. 그대 차례이니 조심하십시오. 한신은 그 옛 충고를 기억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지만 너무 늦고 말았죠. 시간이 흘러 유방의 아내 여후가 꾀를 내어 한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한신은 결국 너무 빼어난 재주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죠. 대장군 한신은 그렇게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로 토사구팽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토사구팽 한번 써보죠. 토는 어떻게 보면 유방 입장에서는 항우라고 할 수 있고요. 구는 사냥개는 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우를 해치울 때까지는 한신의 능력이 아주 중요했지만 이제 항우를 꺾고 난 뒤에는 한신의 능력이 부담되는 거죠. 마치 토끼를 잡기 전에는 사냥개가 꼭 있어야 되지만 토끼를 잡은 뒤에는 사냥개는 식량만 축내는 그러한 존재처럼 여기실 거잖아요. 그래서 토사구팽,
쓰임이 다하면 버려진다라는 표현으로 매정한 권력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죠.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토사구팽 당했다. 근데 그 말을 간단히 줄여서 그냥 팽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기 내용을 지금 제가 간단히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데요. 사기 내용을 보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하나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면요. 사실 한신이 유방을 찾아왔을 땐 나름 기대하고 찾아왔겠죠. 근데 말단 자리에만 있고 유방 아래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만한 기회도 없고 그래서 한신이 도망갔대요. 자, 근데 이 도망간 한신을 쫓으러 소하도 달아납니다. 근데 이제 유방 귀에는 소하가 달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죠. 유방이 이제 소하를 굉장히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유방이 엄청나게 원망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소하가 한신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유방이 굉장히 나무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쫓아서 달아났는데 그게 한신이라는 사람인데 그게 영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방은 소하의 말에 따라 한신을 대장군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신의 활약으로 이제 유방은 점점 유리한 고지를 잡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다루었던 사면초가의 항우를 몰아넣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천하가 평정되고 유방은 한나라 황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방은 한나라 첫 번째 황제라고 그래서 한고제. 근데 이제 습관이 있어서 한고조라고도 부릅니다. 첫 번째 황제란 뜻입니다. 근데 자기는 황제가 됐고 한신은 그 아래 왕의 자리를 원래는 줬어요. 원래는 초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왕. 근데 이 자리도 부담되기 때문에 이제 유방이 그를 낮추죠. 무엇으로? 회음후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한신을 나중에 찾는다면 회음후 한신이라고 찾아봐야 됩니다. 군사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항우와 맞설 만큼 굉장히 빼어났던 인물이고요. 그러나 의심을 사서 결국은 토사구팽 당합니다. 토자는 토끼, 사는 죽다, 구는 사냥개, 팽은 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책을 읽어보면요. 팽형이라는 형벌도 있습니다. 팽형은 사람을 삶아 죽이는 형벌입니다. 물론 끔찍해서요. 나중에는 팽형을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았고 그냥 가마솥에 사람을 들어갔다 나오는 식으로 일종의 창피를 주는 형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 썼나요? 오늘의 고사성어는 토사구팽인데요. 이어지는 또 다른 표현들도 좀 소개하죠. 자, 첫 번째 표현은 공신입니다. 공적을 세운 신하라는 뜻이고요. 한신은 항우를 꺾는데 그 누구보다 중요했던 공신이지만 너무 공이 커서 그의 발목을 붙잡고 말죠. 그 다음 표현은 모반, 반란을 꾀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방은 한신이 모반을 꾀한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의 관직을 낮추죠. 한신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사구팽.
토끼를 잡으며 사냥개를 삶다더니. 그 다음 국사무쌍. 국사, 나라에 둘도 없는 무쌍, 인재라는 뜻입니다. 한신의 재주를 감탄하면서 나온 말이고요. 한신이 더 큰 꿈을 꾸었다면 항우와 유방을 꺾고도 그도 황제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재밌죠. 공신, 모반, 국사무쌍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신은 역사책 공부하면 많이 나오죠. 공적을, 세훈, 신하. 공자는 공적. 그러니까 공적은 보통은 뭔가 이루어 놓은 업적,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일들을 공적이라고 하고요. 신은 신하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중에 조선 역사 배우면 공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공신이 있어요. 그 다음은 모반. 모반의 모자는 꾀하다.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고 미리 꾸미는 걸 모략이라고 하죠. 반자는 거스르다. 여기서는 반역이라는 의미겠죠. 반역이라고 하는 건 현재 있는 임금을 몰아내고 자신이 권력을 잡겠다. 혹은 다른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역이라고 하죠. 사회를 뒤집는 것도 반역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국사무쌍. 국자는 나라. 나라 안을 국내라고 하겠죠. 사자는 원래는 이게 이제 선비란 뜻인데 무사할 때도 이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훌륭한 인재 가운데 무쌍. 무자는 없다는 뜻이고요. 쌍자는 둘이 없다니까 오직 그 하나. 가장 훌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쌍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무쌍과 비슷한 표현이 무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적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무쌍이라는 말 들어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무쌍이 바로 한신을 설명하는 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국사무쌍. 그만큼 한신은 엄청 빼어난 인물이죠. 한자를 쓸 때는 또박또박 쓰도록 하세요. 너무 빨리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이제 쓸 때 한획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좀 그러지 못한 면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쓰기를 강조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혼자 쓰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자를 우리가 다루는 한자를 모두 다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모두 다 알진 않다 하더라도 계속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쓰임을 알면 그러면 좀 좋겠죠. 잘 쓰임을 알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책을 읽으면서 혹은 글쓰기를 하면서 다양한 표현들을 두루두루 익힐 수가 있을 겁니다. 공신 이야기할 때요. 공신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신 앞에 어떤 일을 한 공신이라고 붙어요.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를 함께 시작하는데 공을 세운 신하. 그걸 무슨 공신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나요? 무슨 공신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땡땡 공신은 어떠한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함께 고생하고 털을 닦는 데 힘썼던 사람들을 땡땡 공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네, 그쵸. 개국 공신. 개국은 나라를 여는데 공을 세웠던 신하들을 이야기하죠. 한나라도 개국 공신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해둘 만한 인물 다음 시간에도 소개하겠지만 소하라는 인물이 있고요. 소하는 유방과 고향 친구입니다. 장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장량은 요 시간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진시황을 또 다른 방식으로 암살하려 했던 인물이에요. 아주 꾀를 잘 내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 한신. 한신은 전장에서 직접 싸웠던 인물이죠. 자, 공신. 공신은 공적을 세운 신하. 신자는 신하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신하란 뜻에 신자가 들어간 단어 뭐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역사책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은 무슨 신이라는 표현들을 얻게 될 겁니다. 근데 간신은 간사한 신하. 남을 속이고 임금을 나쁜 길로 이끄는 신하를 간신이라고 하죠. 또 어떤 신하가 있습니까? 힌트를 주자면 역사책을 읽다 보면 신하들 가운데 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 신하는 큰 신하라고 하는 뜻으로 불립니다. 큰 신하. 대신하는 아니고요. 대신이라는 표현이 역사책을 읽다 보면 나오기도 합니다. 한편 간신은 자기 이속을 챙기는 그러한 인물이라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겠죠. 충성스러운 신하를 뭐라고 할까요? 충신. 한편 이제 옛날 조정을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무백관. 문, 글을 읽는 사람들. 무, 칼을 든 사람들. 그들이 백관, 다양한 관리들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문, 글을 읽고 보통은 임금 아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함께하는 신하들을 뭐라고 하냐면 문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반대로 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신하들은 무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자가 들어간 표현들은 역사책에서 여러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간신, 충신, 문신, 무신. 그리고 역사책을 읽다 보면 이제 신하가 임금 앞에서 신이 하면서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로도 신이라는 말을 쓰죠. 공신, 모반, 국사, 무쌍까지 한번 보았다면요. 참고로 여러분 쌍은 짝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쌍수는 수는 손이에요. 쌍수를 들어, 두 손을 들어라는 뜻입니다.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이 쌍수를 어린이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쌍꺼풀 수술인지 잘못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을 또 한번 써보죠. 의심. 유방은 한신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혹시라도 모반을 일으키지 않을까 아주 전전긍긍 한신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정작 한신은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성패, 성공과 실패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죠. 한신에 얽혀있는 이야기 가운데 성야 소하, 패야 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신이 성공한 것도 소하 때문이고 한신이 실패한 것도 소하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한신은 소하의 천거로 추천으로 대장군이 되었지만 소하가 꾀를 내어 한신을 죽이기도 하죠. 마지막 표현 후회막급까지 한번 써보죠. 후회막급, 이미 잘못되어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한신의 모사 가운데 괴통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신에게 항우 유방과 함께 천하를 다투십시오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한신은 그러지 않고 유방을 나름 충성을 다해 유방 아래서 일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토사구팽이었어요. 후회막급. 의심, 의자는 믿지 못하는 것을 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확실치 않은 마음이나 생각을 이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의문, 그렇죠? 여러분도 때때로 다양한 의심에 시달릴 때가 있죠. 심자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책을 읽다 보면 역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역심은 반역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역심이라고 합니다. 성패, 성자는 성공, 패자는 실패. 그래서 여러분 성패라는 말과 승패라는 말을 좀 헷갈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패는 보통 이제 전쟁이나 오늘날에는 스포츠 경기 가운데서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승패를 가르다. 성패는 성공하거나 망하거나, 그렇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걸 성패라고 합니다. 후회막급, 후회는 지금 너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후자는 뒤, 그래서 우리가 이후라는 말을 쓰죠. 회자는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그 잘못한 걸 뉘우치고 마음을 고치는 걸 회개라고 하죠. 막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비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진짜 크다. 가장 크다. 그럴 때 그것을 막대라고 하죠. 막대한. 급자는 이르다, 미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막급은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후회를 하도 뒤늦게 뉘우치더라도 그 일을 바로잡을 수 없다. 후회 막급이다.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들어본 친구가 있는지, 과유불급 고사성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자성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과유불급이 진짜로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거의 대부분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유불급을 지나치기보다는 차라리 모자란 것이 낫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이 유자를 잘못 해석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이게 맞는 해석입니다. 지나친 것도 문제고 모자란 것도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과유불급은. 논어에서 공자가 제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잘 모르고 글자 그대로 이 유자를 뭐 이제 오히려라는 뜻으로 많이 풀이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나친 것보단 차라리 오히려 모자란 게 나아. 아닙니다. 과유불급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유불급은 지나친 거나 모자란 거나 다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본 친구들은 꼭 잘 기억을 해두세요. 과유불급의 뜻이 무엇인지. 자, 의심. 뭔가 믿지 못하는 마음. 참 유방이 좀 나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공을 세웠는데 근데 의심을 거두지 못하다니. 근데 그것은 그만큼 한신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강한 인물이었는지를 반대로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성패. 네. 이 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성야 소화, 패야 소화. 소화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소화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한신의 안타까운 최후가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죠. 후회막급 돌아보아도 네, 소용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 쓴 친구들은 후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후는 지난 시간 전자를 이야기하면서도 나왔을 텐데요. 후는 반대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향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전후라고 하죠. 그렇죠? 일단 방향. 근데 시간으로 이야기할 때는 선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자와 선자가 같이 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걸 전진. 그렇죠? 뒤로 가는 걸 후진. 아, 시간적으로도 이제 오전 오후라는 말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선후가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근데 전도 시간적으로 앞이라는 뜻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자는 사실은 대부분 어떤 다양한 사건들 뒤에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전쟁을 다 끝나고 나서를 뭐라고 하냐면 전후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뭐 후라고 많이 씁니다. 뭐 입학 후, 그렇죠? 등교 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후방. 그러면 앞에 있는 곳은 전방, 뒤에 있는 곳은 후방. 그리고 여러분 그 한자를 표현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익혔던 것들과 함께 조합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앞에 그런 표현 나왔었잖아요. 토사구팽. 토끼가 죽는다. 사. 그러면 죽음 뒤를 뭐라고 할까요? 죽은 뒤. 죽은 뒤는 사후라고 합니다. 아, 죽후는 아니죠. 네, 그래서 방과 후는 방과. 이게 여러분이 정해져 있는 일정 이후를 방과 후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후. 예를 들면 여러분 밥 먹은 뒤를 뭐라고 하겠어요?
식후. 그럼 밥 먹기 전은 식전. 이런 식으로 대립한 단어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들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밥 먹기 후 아닙니다. 식전, 식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 지어줄 때 정말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식전에 먹으세요. 식후에 드세요. 근데 식후가 무슨 뜻이지?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표현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토사구팽 당했던 한신 이야기. 국사무쌍이라고 불렸지만 결국은 자신의 재능 때문에 후회 막급한 일을 당했던 한신 이야기였고요. 자, 내일은 우리가 초안전, 초나라와 한나라, 항우 유방 등을 둘러싼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은 아주 유명한 다다익선 이야기를 가지고 만날 거고요. 역시 한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죠. 안녕.